부정선거와 물타기 6.8 부정선거. 그렇다면 중정은 왜 그렇게도 억지스러운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사건 한 달 전에 있었던 67년 6월의 총선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67년 5월 대선을 통해 대통령 중임에 성공한 박정희는 1971년이 되면 무조건 임기가 끝나게 돼 있었다. 박정희는 늘 그 점이 아쉬웠다. 그간 버려놓은 일들이 얼마인데 제대로 마무리는 져야 되지 않겠어? 때문에 대선 이후 한 달 만에 치러진 총선에 박정희가 거는 기대는 사뭇 컸다. 총선 승리와 그의 대통령직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럴까? 상관이 있었지. 있고 말고. 잉? 원래 헌법은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게 되면 뜯어고칠 수가 있거든. 때문에 당시 박정희는 개헌 의석수인 3분의 2를 차지해서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려고 했었지. 헐? 그게 정말이야? 이게 바로 삼선 개헌이었다. 개헌 의석을 차지하려면 3분의 1을 쓸어가야 함. 117석.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헌 의석수를 차지하려고 했었고, 이승만 정권 시절 동원되었던 온갖 부정한 수법들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금권선거, 관권선거, 투개표 부정 등등. 그렇다면 모순된 일이 아닌가? 애초에 5.16 쿠데타의 명분 중에 하나가 이승만 정권 당시 부정선거 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처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불만 때문에 벌인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미 실형을 받은 부정선거 사범들에게 다시 형량을 부과해서 줄줄이 사형까지 시켰던 군사정부 아냐? 정치깡패 이정재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나왔지만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을 받았다. 결국 남이 하면 부정선거인데 내가 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을까? 4.19 혁명의 원인이었던 3.15 부정선거이다. 어쨌든 공화당은 돈을 뿌리고 다녔고, 고위 공무원에서 말단 공무원들에까지 선거를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렸다. 특히 선거법을 고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직접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덕분에 박정희는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온갖 선심 공약을 남발할 수 있었다. 이 동네는 필요한 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고쳐드리겠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도 난무했다. 제가 당선되면 공장을 우리 고을에 세우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판잣집을 헐지 않겠습니다. 야당이 당선되면 국물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밀가루, 보리쌀이 공짜로 뿌려졌고 돈봉투, 고무신 등이 공짜로 주어졌다. 경북 울주군에서 유세 도중에 공화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리는가 하면 두 사람에 100원씩 받아가이소. 박수부대를 동원하여 이들에게는 일당 300원씩 주기도 했다. 또 당시만 해도 귀했던 쌀막걸리와 무료 식사가 판을 쳤다. 당신은 선거철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은근 있었시우. 공짜로 고무신에 수건 비누까지 주는디 그걸 받아야 할 사람이 어딨남요? 대리투표도 난무하고 있었으니
전북 고창에서는 옷을 바꿔가며 대리투표가 자행되었는가 하면 대리투표자는 거시기 왼손에 수건을 들고 있으란께요. 고로코럼 하면 명부대조할 때 그냥 통과시켜주라고 했은께요. 공무원들에게는 대리투표를 위한 세부적인 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었다. 오후 땡시부터 대리투표를 실시하라는. 그런가 하면 투표장에 야당 출신 참관인이 강제로 퇴출되는 것은 물론 버젓이 찍은 유효표는 불태워서 변소해버리고 그 자리를 유령표로 대체하는 황당한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이건 뭐 3.15 부정선거랑 전혀 다를 게 없었네. 부정선거 규탄 시위. 결국 총선은 공화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공화당의 득표수는 50.6%, 신민당은 32.7%였지만 의석은 지역구를 포함해서 129석, 반면에 신민당은 45석에 그쳤던 것이다. 하하, 개헌에 필요한 117석을 훨씬 웃돌았다는. 그러나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생각이 큰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당시 선거는 과정뿐만 아니라 투개표 과정에서도 엄청난 부정으로 자행되고 있어서 세간에서는 개판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 떠돌고 있었고 그걸 비꼰 풍자 만화가 그려지고 있었다. 개가 미쳤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뒹군다. 뒤엔 개표정이 있다. 가축병원에 데려갔더니 수의사가 개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야당은 총선을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번 선거는 선거에 의한 쿠데타였습니다. 학생들도 야당의 주장에 동조해서 전국에서 대대적인 규탄 데모가 벌어졌다. 수십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시민들이 동참을 했으니 그 규모로 따지면 60년 4.19 혁명이나 64년 육사망쟁에 못지않은 엄청난 시위였다. 당시 정부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지만 소용이 없었기에 결국 전국 31개 대학과 163개 고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게 된다. 차라리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하지만 여론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았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번에는 정부도 어쩔 수 없었다. 공화당은 결국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야당과 타협할 자세를 취했다. 일부 선거구에서 부정선거가 행해졌음을 인정해요. 그런 선거구는 다시 선거를 치르도록 하죠. 여당이 꼬리를 내린 것이었다. 하지만 신민당은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조건을 내걸었다. 먼저 박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뒤에서야 승낙을 해야 합니다. 김 의원 말이 맞소. 정부에서 삼선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보증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공세로 궁지에 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 놔. 그리고 이럴 때 중정이 터뜨린 작품이 바로 동백림 간첩단 사건이었던 것이다. 또 중정은 당시 학생운동의 중심지였던 서울대 민비연 서클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민비연에게까지 동백림 간첩단 혐의를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